오늘 아침 병원에서 나오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처방전 봉투를 든 손이 예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게 되었을까요? 문득 떠오른 것은 어릴 적 기억 속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던 그 건장한 뒷모습. 저녁 늦게 들어와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우리를 안아 올려주시던 그 든든한 팔. 그때 아버지는 정말 아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말 지금보다 더 건강했던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우리 또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더 젊은 세대들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더 건강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향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건강 지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당뇨병 환자가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었어요.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단이 더 정확해진 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차이예요. 그럼 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움직임의 양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어요.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걸어서 이동하는 게 기본이었죠. 하루에 10,000보, 20,000보는 기본이었어요. 반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가 다시 차를 타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쉬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심장도, 폐도, 근육도 모두 활동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약해져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당뇨병 위험이 40%나 줄어든다고 해요. 고혈압 위험은 50%까지 줄일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먹거리입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차려주시던 밥상을 생각해보세요. 흰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 기본이었고 반찬도 대부분 집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무말랭이, 시래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건강한 음식들이었죠. 무엇보다 인공 조미료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거의 없었어요. 설탕도 귀했고 기름진 음식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염, 저당,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도시락, 인스턴트 라면, 치킨, 피자. 맛은 좋지만 나트륨과 당분,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음식들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요리를 해도 각종 조미료와 소스를 사용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짜고 달고 기름져요. 이런 식단의 변화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패턴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밤 9시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면 일어나는 패턴이 평생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밤 12시, 1시까지 깨어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뇌가 흥분 상태를 유지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요.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경쟁 구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 불안, 자녀 교육 걱정 등등.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해요. 네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시절에는 공기도 맑았고 물도 깨끗했어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도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자동차 매연도 적었죠. 집도 대부분 나무와 흙으로 지어서 자연 친화적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전자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환경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조금씩 축적되면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웃과 친척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했죠. 이런 사회적 지지망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해요.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히 신체 건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건강 비결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려야 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2층, 3층 정도는 충분히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적응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서 이동하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갈 때, 동네 한 바퀴 돌 때 걸어서 가보세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정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정리정돈하기. 이런 것들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자연스럽게 하셨던 활동들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집안일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 몇 개라도 기르면서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모두 몸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먹거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인스턴트 반찬 대신 집에서 만든 나물을 드세요. 김치,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전통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특히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라면, 햄버거, 치킨 같은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평소에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들은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와서 마셨잖아요. 지금은 정수기 물이라도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셋째, 수면 패턴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누렸던 환경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해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복잡한 생각, 불필요한 걱정은 의식적으로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좋지만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듣거나 꽃을 보거나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심호흡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5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보세요. 이웃과 인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세요. 외로움은 정말 건강에 해로운 감정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어요.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높아져요. 6째, 자연과 더 많이 접촉하세요. 우리 아버지들은 자연 속에서 살았어요. 흙을 만지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냈죠. 이런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 몸과 마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 가보세요. 맨발로 흙을 밟아보고 나무에 기대어 쉬어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줘요. 베란다나 마당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어요.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 기쁨도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 7째,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들은 아프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정도는 집에서도 간단히 측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가정용 측정기들이 정확하고 저렴해졌으니까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8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우리 아버지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본받아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실제로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웃음도 좋은 치료제예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웃으세요. 웃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먼저 일주일 계획부터 시작해보세요. 월요일에는 30분 산책하기.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급하지 말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걸으면 돼요. 화요일에는 전통 음식 한 가지 만들어 먹기. 된장찌개나 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도 몸을 움직이게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수요일에는 일찍 자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어 보세요. 목요일에는 친구나 가족과 시간 보내기. 전화라도 좋고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보세요. 금요일에는 깊은 호흡 연습하기.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돼요. 토요일에는 자연과 접촉하기.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 가서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일요일에는 감사일기 쓰기. 그 주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하루 일만 보걸기.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걸음수를 체크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집에서 요리하기. 간단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만들어 드세요.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을 떠올리면서 정성껏 만들어 보세요. 매일 7시간 이상 잠자기.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시고 부족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양질의 잠은 모든 건강의 기초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산, 산책, 텃밭 가꾸기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6개월 후에는 더욱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중이 적정선으로 돌아오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평생에 걸쳐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도 되고 가끔 늦게 자도 돼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셨을 거고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일찍 자면 훨씬 쉬워져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같이 산책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건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건강해지려고 그런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을 바꿔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아버지들처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와 달리 지금은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도 맞을 수 있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전통적인 건강 방법과 현대의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가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세요.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들의 생활 방식을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60대, 7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몇 살이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8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량이 늘어난 사례도 많이 있어요. 90세에 금연해서 폐 기능이 개선된 경우도 있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보세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텃밭을 가꾸시고 산책을 하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시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건강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오랫동안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도 그런 강인함을 물려받았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로하지 않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 더 이상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건강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도 더 오래,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들처럼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더 건강했던 이유와 그 비결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세요. 둘째, 우리 어머니들의 전통 음식을 드세요. 셋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다섯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섯째, 자연과 더 많이 접촉하세요.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으세요. 여덟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면서
그 건강함을 만들어내셨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30분 산책부터 시작해도 좋고, 스마트폰을 일찍 끄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전통 음식 한 가지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들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의무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지혜를 배워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미용 비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화장품 없이도 그렇게 고운 피부를 유지하셨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